자, 이렇게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게시글 이렇게 쓰시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여기 계신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글을 안 썼어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삶이 달라지시더라니까. 왜? 페이스북에서 하루에 된장을 한 5만 원씩 팔아요. 하루에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왜 그러냐면 한 명, 두 명씩 꼭 사주더라, 친구들이. 그럼 한 달이면 여기서 얼마씩이에요? 3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냥 페이스북에서만.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하루에 30만 원씩 팔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 여기 뭐 점포비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요? 그냥 게시글만 올리는데, 팔리는데. 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시 한번 페이스북 딱 이렇게 열고 들어오시면 항상 무슨 생각하고 계신가요에다가 딱 눌러놓고 뭐라고요? 내용 간단히 쓰세요. 길게 쓸 것도 없어요. 다 안 읽어, 잘. 간단하게. 한 7줄 정도 이내로 간단하게 있는 내용 쓰고 사진 올리고 뭐만 누르면 돼요? 게시만. 오늘 이것만 해도 대박이십니다. 오늘 이것만 해도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SNS에다 글을 쓰다 보면요. 기본적인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페이스북은 1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이 고르게 사용하고 있는 게 페이스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는 누구랍니까? 얘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얘는 20대부터 30대 한 중반까지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많이 써요. 막 자기 사진 올려놓고 막 자기 어디 가서 먹고 있는 거 막 별의별 것들 다 올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인스타를 보고 사람들이 뭘 합니까? 사 먹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이 친구 있어요. 이 친구. 누가 있었냐면 이분 보시면 인스타 게시글 몇 개 썼어요? 1815개. 팔로워가 몇이에요? 12,000명. 자, 팔로잉 몇이에요? 3,631명.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용어들이 있어요. 자, 인스타그램을 딱 들어오면 자, 모든 SNS에 팔로워와 팔로잉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팔로워, 팔로잉. 이건 꼭 좀 기억하시면 돼요. 팔로워는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이에요. 팔로워는 뭐라고요?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들. 자, 이 질마제 농장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뜻이에요? 12,000명 있다는 뜻이에요. 팔로잉은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거 보는 거예요. 팔로잉은 내가 구독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누가 많아야 영향력이 생기죠? 팔로잉이에요? 팔로워예요? 그렇죠. 팔로워가 많아야 영향력이 생겨요. 근데 한 번에 영향력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도 아까 페이스북처럼 꾸준히 게시글을 쓰고 글을 올리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팔로워가 막 이렇게 생깁니다. 팔로워가 생기면 정말 영향력이 생기는데, 자, 여러분들 이분이 지금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되는데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달에 보니까 1억 5천 나오더라고요. 이런 인스타를 통해서 1억 5천만 원씩 판대요. 저 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 번 나가는 택배 양이에요. 이게 한 번 나가는 택배 양. 하루에 차가 2차씩 들어와. 이렇게 택배차 가요. 한 박스에 이게 한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거든요. 객단가가요. 이걸 박스로 2박스씩 2차로 탑차로 실어 나간다니까요. 이걸 언제 시작했냐면 2014년도에 저한테 배웠었거든요. 배우고 나서 창업을 하고 쌀과자를 딱 이거 만들었어요. 그 일주일 있다가 제가 교육 끝나고 가서 이제 교육 모든 과정 끝나고 몇 개 팔았냐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하나 팔았대요. 그게 2014년도 얘기예요. 2014년도 11월에 일주일에 하나 팔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미친 듯이 인스타에 올리고 SNS 올리고 막 이런 것들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얼마를 팔고 있다고요? 한 달에 1억 5천을 팔아요. 더 팔 수도 있는데 생산을 못 해요. 지금 최대한 생산을 해서 항상 품절도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분 초청해갖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작년에 우리 학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창업했던 과정들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1살밖에 안 됐어요. 24살 때인가 귀농해갖고요. 24살 때 아빠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잘 못 팔아. 컴퓨터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가 내려와갖고 본인이 내려와서 아빠 걸 팔아주고 있는데 아빠 거 팔아서는 장사가 자기가 남는 게 없네. 그래서 청년 창업 그런 지원을 받아서 뭘 만든 거 이렇게요? 쌀과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1년간은요, 정말 일주일에 하나 팔았다니까, 일주일에 하나.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미친 듯이 이렇게 홍보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정말 너무 많이 팔려가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해요. 그게 이런 게 인스타의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막 잘할 생각하지 마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인스타그램 좀 적게 있네요. 얘도 아주 간단해요, 그냥.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좀. 저 게시물이라는 건 내가 그동안 쓴 글의 수. 팔로워는 내가 구독하는 사람들, 나를 구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팔로잉은, 자, 팔로잉은 제가 이렇게 가보면, 제 거 팔로워는 2,000명 정도 돼요. 제 글을 읽는 사람 2,000명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읽는 사람이 1,038명이에요. 1,038명 글이 어디에 올라오냐면, 여기에 올라와. 이 홈 화면에 1,800명, 1,080명께 글이 여기 계속 올라와서 제가 이 1,080명 거를 글을 계속 구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개념만 알아놓으면 되고, 다른 거 없어요. 얘는 뭡니까? 홈. 내가 구독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여주는 공간. 자, 얘는 뭐 하는 거야? 항상 모든 스마트폰의 이 돋보기는 뭐죠? 돋보기? 그렇죠. 찾기, 검색. 항상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플러스는 항상 뭐예요? 추가해요. 모든 앱에 저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 다 뭐라고요? 추가. 그 다음에 이런 하트 같은 거는 활동 내역. 활동 내역.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도 페이스북도 보면 저기 가운데 동그라미 사람 모양 있죠. 이게 내 프로필을 의미해요. 내 프로필을. 내 프로필을 보여줘요. 자, 여기 가서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를, 이 사람 모양을 누르면 누가 나온다고요? 내 프로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용어만 간단히 익히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용법 겁나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글 쓰기 싫어서 페이스북에 쓴 글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꾹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자, 인스타그램에서 자, 글 쓰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이 플러스 있죠, 플러스. 자,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이 플러스를 딱 눌러요. 누르면, 자, 어떻게 나오냐? 얘는 원래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올리는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 사진 여러 장을 쓰고 싶어요. 근데 얘는 누르면 사진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한 장씩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모양. 지금 이렇게 뭐라고 써있죠? 네모칸 2개 써 있는 거 있죠? 핸드폰 좋은 건 여기 여러 사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 모양을 누르면 사진을 이렇게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좌우 위에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다음 누르면 돼요. 누르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좌우 위에 또 뭐라고 써 있죠? 다음. 또 다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뭐라고 써 있죠? 문구 입력. 여기에다가 아까 페이스북에 썼던 내용도 이렇게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위에 있는 뭐 누르면 돼요? 공유. 이렇게 누르면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 거 글이 또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또 안 깔려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간단해요. 플레이스토어에 오셔서 자, 지금 못하도 상관없으세요. 이 영상 제공해드리니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항상 모든 앱은 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오셔서 여기에 뭐라고 쓰냐? 인스타그램 이렇게 쓰면 인스타그램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 뭐 해주면 돼요? 항상 뭐만 누르면 돼요? 설치. 설치 딱 누르면 자, 열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전화번호 집어넣고 비밀번호 넣고 나와요. 제발 비밀번호만 안 까먹으시면 돼요. 시니어들의 특징은 비밀번호를 잘 잃어버린다. 청년들의 특징은 비밀번호를 안 잃어버린다. 잃어버려도 시니어들은 잘 못 찾는다. 뭐 인증하라면 힘들어 죽는다. 그런 특징들이 좀 있죠. 청년들은 금방 찾는데 시니어는 만 40 이상이 시니어예요. 지금 아마 보니까 40대 초반 같으신데 시니어입니다. 우리 다. 40 이상은 시니어예요. 자, 들어오셔서 자, 인스타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뭐 잘할 생각 하지 마요. 일단 항상 뭐만 먼저 누르면 된다고요? 플러스만 눌러서 자, 사진 한 장 선택해서 다음 눌러서 내용 간단히 쓰고 뭐만 누르라고요? 공유만. 이걸 매일 하시라고. 그냥 매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자 카카오 스토리는 지금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카카오 스토리 하고 계신 분.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카카오 스토리도 원리 똑같아요. 이건 더 쉽죠. 카카오 스토리 들어와서 이건 안 알려줘도 다 하시더라고요. 자, 뭐 눌러서 똑같이요. 뭐 눌러서 글쓰기 눌러서. 자, 이건 무슨 모양이지 이거? 사진. 카메라 모양이죠. 이거 누르면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한 장,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선택하고 다음 누르고 그 다음에 자 이건 필터 기능인데 사진 이쁘게 줄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자 그냥 다음 누르고 자 여기에다가 내용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뭐만 누르면 돼요? 올리기 하면 끝나요. 자 저는 순간 몇 군데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몇 군데예요? 여기 몇 군데 올렸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한 번에 몇 군데 올렸어요? 3군데 올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막 이걸 막 뭐 누르면 누가 와서 나한테 시비 걸고 태클 걸고 할 거라고 막 생각해서 이런 거 못한다? 절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자 문화 반장님들이시기 때문에 동네에 다양한 행사들이나 일들이 많을 거예요. 동아리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축제도 있고 또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 가면 우리 동네 자랑할 거리 있지요. 동네가 어디세요? 마동. 마동에 자랑할 거리 뭐 있어요? 그렇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마동에는 이렇게 팥죽 끓여서 먹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SNS는 이 정도만 활용을 하셔도요. 얼마든지 활용이 됩니다. 자, 이게 잘 안 되시면 끝나고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는 중요한 오늘 블로그를 좀 한번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기왕이 온 거, 이렇게 지금 시간 내서 온 거. 왜? 자, SNS의 특징은 아까도 뭐냐면 실시간이에요. 딱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보세요. 아까 거 있던 분들 거 다 사라져버렸어요. 강봉춘 대표님 다 없어졌어요. 왜? 이게 새로운 친구들이 다시 올라와요. 제가 지금 나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 친구 5,000명인데 그 5,000명 중에서 일부 글이 또 올라와요. 나갔다 들어오면 또 딴 사람들이 또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거 찾아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얘는 그냥 매일매일 올려서 내 친구들한테 뭔만 해주는 거예요? 보여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네이버에서는 검색하면 검색되게 딱 나오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검색되게 해서 나오게 하는 게 누구냐? 똑같아요. 페이스북 하듯이 하면 돼, 그냥. 그건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누구냐면 이 블로그라는 애예요. 네이버 블로그라는 거. 자, 차근차근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플레이스토어 한번 다 들어와 보세요. 플레이스토어 한번 다 들어와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셔서 뭐라고 검색하냐면 네이버 블로그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오셔서 네이버 블로그. 그쵸? 플레이스토어가 없어? 여기 없으면 뒤에 있어요. 옆으로 가면 여기 있네요. 네. 누르셔서 위에다가 네이버 블로그. 그쵸? 그리고 네. 돋보기 누르시면 돼요. 검색. 그렇죠. 네. 그리고 설치 누르시면 돼요. 플레이스토어. 자, 플레이스토어에 오셔서 네이버 블로그라 쓰고 검색한 다음에 뭐 눌러주시면 된다고요? 여기다가 네이버 블로그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설치해주세요. 썼죠? 쓰면 검색을 눌러야 돼요. 그렇죠. 설치. 자, 다시 한번 보시면 항상 여기에 내가 필요한 걸 이렇게 검색을 해요. 네이버 블로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째려봐, 그냥. 째려보지 말고 항상 키패드에 보면 돋보기가 보여요. 습관이 이거예요. 내가 어떤 단어를 입력하고 키패드에 있는 뭐 누르면 된다고요? 돋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돋보기. 돋보기를 이렇게 딱 누르면 항상 그 결과가 검색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상단에 네이버 블로그 있죠? 얘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설치만 하면 돼요.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열기 하시면 돼요. 열기 눌러보세요. 열기 눌러보세요. 뭐 추가하라고 나오면 추가해주세요. 바탕화면에 추가하는 거니까. 설치 다 됐어요? 좀 기다려. 핸드폰이 후져서 오래 걸리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할 것까지 핸드폰 바꾸시면 돼요. 돈 없어서. 아이, 돈을 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와이파이 대기 중이라. 네, 잘했어요. 지금 요금제 얼마짜리 쓰세요? 몰라. 이거 몰라? 큰일인데 이거 와이파이를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첼로 부자가. 이게 왜 그려? 됐어. 이제 깔리고 있어요. 좀 기다리세요. 자, 핸드폰 좀 좋은 거 쓰세요. 우리 문화반장님들인데, 여기 또 막 박물관에 가야 될 핸드폰 있어요. 이건 언제 거 핸드폰인지 알 수가 없는 폰입니다. 이런 폰들 요즘 보니까 갤럭시 S10이나 갤럭시 S9 같은 게, 9도 괜찮아요. 9도 요금 기계가 공짜. 요금제 35,000원만 내도 9 쓸 수 있거든요. 9 써. 한 2년 쓰다가 S10으로 또 바꾸고. 핸드폰 절대 2년씩만 써요. 그냥 오래 쓰지 마. 우리 대표님 지금 한 5년 썼죠? 5년 쓰면 이통사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저 지금 이제 S20으로 바꾸려고 지금 막 이거 그렇죠. 바꾸려고 예약해놨어요. 150만 원짜리로. 그렇죠. 자, 설치 다 됐죠? 열기 눌러보세요. 아주 잘 됐어요. 자,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앞에 새 언니들만 잘하시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디 눌러요. 이거 누르시면 돼요. 네. 비밀번호 넣으래요. 비밀번호 한번 넣어보세요. 자, 열기 딱 눌렀을 때 아이디 비밀번호 넣으라고 나오면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그거 못 넣으면 끝날 때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요. 자, 얘도 메뉴 이것만 알면 끝나요. 그러니까 너무 잘할 생각하지 말고 메뉴가 뭐뭐 있어요. 자, 자기 거 핸드폰 하단 보세요. 뭐라 써있죠? 처음에 이웃 색을. 그 옆에 뭐라 써있죠? 추천. 그 옆에 뭐라 써있죠? 글쓰기. 그 옆에 뭐라 써있죠? 그 옆에 뭐라 써있죠? 그렇죠. 내 블로그 이렇게 나타나요. 자, 내 거 블로그 보고 싶으면 뭐 누르면 되죠? 그렇죠. 내 블로그 한번 눌러보세요. 내 블로그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게 내 거 블로그, 내 집이에요. 내 점포예요. 네, 아주 잘 들어왔어요. 자, 여기 들어왔더니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이라 그냥 본인 영어 아이디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좀 허접하죠? 자, 그래서 이 이름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마동 문화반장이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마동 문화반장의 익산 스토리.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요. 이름 바꿔주려면 누구 누르냐? 홈 편집 누르면 돼요. 자, 이 이름 바꿔주려면 누구 누르라고요? 홈 편집. 자, 홈 편집 누르고 여기 영어로 써있는 아이디 있어요. 이거 지우고 뭐라고 쓰냐? 익산 마동의 문화반장. 익산 마동 문화반장의 익산 이야기. 이런 식으로. 또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별명이에요. 별명에다가는 문화반장, 마동 문화반장 이런 식으로 이름과 별명만 2개 좀 써주도록 하세요. 한번. 자, 안 되시면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홈 편집 눌러서 여기 이름 바꾸고 별명 써줬죠? 그럼 상단에 저기 위에 뭐라고 써있죠? 적용이라고 있어요. 적용 한번 눌러줘 보세요. 적용까지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간판까지 다 만들었어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카카오스토리는 글 쓰는 규칙이나 방법 같은 게 없어요. 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내 쓰고 싶은 대로. 근데 얘는 약간의 규칙이 있어요. 왜 규칙이 있냐면요. 지금 찾고 있으니까 제가 좀만 설명해 드리면 자, 익산에서 오늘 끝나고 우리 밥 먹으러 어디로 가요? 밥 먹으러 어디로 가요? 잘 모르겠죠? 그럼 뭐라고 검색합니까? 이렇게? 익산 맛집이라고 검색하죠? 익산 맛집인데 여기 리얼이다 익산 맛집. 여기 어디예요? 괜찮네. 1번 나왔으니까 괜찮네. 눌렀어요. 여기 어디예요? 국제향 손짜장이네요. 부송동에 있는데요. 자, 그럼 이 집 가요 안 가? 이거 보고. 가죠? 이거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면요. 이 글 하나를 가지고 이 집 매출이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이 글 하나를 가지고. 그러면 이 글 하나 갖고 이 집 매출이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익산에 있는 음식점들이 다 여기에 나오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니까 경쟁이 치열해지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아무나 여기다 네이버가 아무나 여기다 1번으로 안 보여줘요. 아무나 다 1번으로 보여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대박나. 근데 아무나 안 보여주고 어떤 애들만 보이냐?
네이버에서 잘하는 애들, 네이버의 어떤 형식에 맞게 쓴 애들만 여기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 글 쓸 때는 누구 형식에 맞게 써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 글이 여기 나타나고 이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걸 보고 그 집을 가든 내 거 홍보를 하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자, 그럼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의 형식들은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보세요. 여기 가보니까 글 보세요. 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렇게 쓴 거 글 보니까 겁나 많이 써서 조금 썼어요. 보니까 얘는 보통 한 2,000자 쓴 것 같아요. 2,000자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면 글자 수가 한 2,000자 정도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글자 2,000자 쓰라면 기절할 거예요. 그죠? 나는 다 할 수 있다는 표정 들이시네요. 글 쓰는 게 막 쓰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기 가보니까 뭐 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요? 동영상도 집어넣었죠. 여기 또 이렇게 뭐 또 집어넣었어요? 사진도 넣었죠. 항상 이런 스토리대로 써주셔야 돼. 이런 스토리대로. 사진 넣고 글 쓰고 사진 넣고 글 쓰고 하면서 보통 어느 정도 써줘야 되냐면 보통 한 500자 이상은 써줘야 네이버가 조금 썼다 생각해요. 500자는 이게 한 25줄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25줄 정도는. 자, 제가 쓴 것들을 한번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이는 안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보면 이게 한 줄이에요. 이게 한 줄. 이게 한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해서 이게 한 25줄 이상 써주면 네이버가 조금 좋아하는 양식의 글이 돼요. 근데 그 미만으로 쓰면 네이버가 안 좋아해. 그러니까 네이버가 안 좋아하면 검색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요. 네이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많냐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많냐면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대한민국에 저 위에 있는 게 1596만 4628개가 블로그 개수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몇 개 있어요? 1500만 개 있어요. 인구가 5천만인데 뭔 1500만이야. 전 아이디가 20개 있어요. 블로그가 20개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까 없을까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네이버 아이디를 몇십 개를 가지고 막 이렇게 써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많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1번에 꽂히면 매출이 달라진다니까요. 1번에 나오면. 그 1번에 나오게 하려고 이 1000만 명이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그래서 내게 노출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만.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진은 꼭 5개 이상. 사진 몇 개 이상? 그러니까 항상 지금 아까 사진 몇 장 찍으셨잖아요. 더 찍어. 5장 정도 찍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정도 찍어놓고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진 아까 한 페이스북에 한 3장밖에 안 찍으셨잖아요. 5장 더 찍어보도록 하시게요. 더 몇 장 더 찍어보세요. 5장 만들어요. 그냥 자기 셀카도 찍고 저도 셀카 좀 찍을게요. 놀랬어요. 가끔씩 제 사진 보고 제가 놀래요. 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기 사진도 찍고 깜짝이야. 자, 이렇게 좀 찍고 저도 여기 계신 분도 좀 찍고 이렇게 사진을 5장 이상 지금 무조건 찍어. 지금 촬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쓴 글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오늘 블로그 시작하잖아요. 신생아예요. 오늘 태어난 거예요. 신생아를 누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애들 어디 거 있잖아요. 그 산후조리원 애들 놓고 내 새끼 찾으라 못 찾는다니까. 다 똑같이 생겨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블로그 글 써봤자 누가 내 걸 봐, 안 봐? 안 봐, 아무도.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치 않아요. 그냥 해. 아까 가천농장 대표님 거 보여드렸죠? 초창기 거 겁나 허접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세련되게 잘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잘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블로그 글을 한 50개 정도 쓰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 같아요. 한 100개 정도 쓰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 시켜주거든요. 그럼 그 정도 쓰면 약간 한 중고등학생 정도. 중고등학생 되면 좀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 정도 돼요. 제가 그래서 블로그에 글은 한 200개 정도는 써서 300개 정도는 써야 성인이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효과를 블로그로 볼 수 있어요. 한 300개 정도 써야. 하루에 하나씩 쓰면 며칠이면 됩니까? 1년.
이틀에 하나씩 쓰면 2년, 3일에 하나씩 쓰면 3년 걸려요. 그래서. 근데 그 1년간 꾸준히 쓴 분들은 제가 삶이 다 바뀌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대박이 나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1년간 꾸준히 쓴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수도 없이 교육을 하지만 정말 10%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오고 여기서 절 또 불러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면 안 불러주는데 가끔씩 하니까 절 또 불러서 또 강의하게 하고 또 강의하게 하고 해요. 자, 이렇게 블로그는 다시 한번 보면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형식의 글로 써줘야 네이버가 검색을 해주는데 최소한 몇 줄 이상은 25줄 이상은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진과 동영상을 넣어주면 누가 좋아한다? 네이버가 좋아한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 블로그 다 들어왔죠? 자, 다른 거 없어. 무조건 얘부터도. 자, 천천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안 돼. 그러면 이 영상 다시 한번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누구를 실행하면 돼요? 네이버 블로그를 딱 실행을 하세요. 이렇게 해요. 블로그 실행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블로그 홈 하면서 여기 글쓰기라고 나와요. 글쓰기. 글쓰기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글쓰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글쓰기를 누르세요. 자, 글쓰기 누르니까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제목하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본문 이렇게 위치 나와 있죠? 자, 저는 이렇게 해요. 사진을 먼저 넣고 그 사진에 관련된 제목을 쓰는 게 편해요. 저는 이제 먼저 제목부터 생각하고 글을 쓰는데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먼저 어떻게 한다? 지금 사진을 먼저 올리는 거예요. 자, 사진 올릴 땐 누구 누르면 되죠? 누구 누르면 돼요? 그렇죠. 카메라. 카메라를 딱 눌러요. 다 같이 한번 눌러보세요. 카메라 누르셨죠? 그러면 이렇게 화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사진을 5장 정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6장 해도 되고 7장 해도 돼요. 많이 넣어도 돼요. 최소한 몇 장에서 이렇게 넣으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사진 선택하면 1장, 2장, 3장 돼서 숫자가 들어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면 그 위에 있는 거 뭐 누르면 돼요? 그렇죠. 첨부 누르시면 돼요. 아주 쉽죠? 숫자 누르면 동그라미 누르면 숫자가 떠요. 자, 떴죠?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이 뭐 하는 내용인지를 제목에다 쓰는 거예요. 사진이 뭐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뭐 하는 내용이죠? 문화반장 워크숍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제목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그쵸? 익산시 문화반장 워크숍 하면서 자기 이름도 쓰세요. 이렇게. 익산시 익산문화재단 문화반장 워크숍.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워크숍 하니까 익산문화재단 문화반장 워크숍 했죠? 여기 뒤에다가 자기 이름 정도 하나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도 검색이 돼요. 자, 이 블로그의 가장 큰 핵심은요, 저 제목에 쓴 단어들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시키고 싶은 걸 어디에다 써야 돼요? 어디에다 써야 돼요? 제목에. 다시 한번. 내가 검색시키고 싶은 단어는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제목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익산문화재단 문화반장 워크숍 이병학 교수. 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이병학 교수 쳐도 이 글이 나올 거예요. 또 익산문화재단 쳐도 이 글이 보일 거예요. 또 문화반장 쳐도 이 글이 나올 거예요. 이런 단어로 검색됐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팥죽이라고 했죠? 그럼 팥죽은 어떻게 써야 돼? 일단 팥죽 사진 막 찍어놨어요. 올렸죠? 그럼 뭐라 써요? 마동 문화반중의 팥죽 이야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동 문화반장이 알려주는 팥죽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가 있어. 동네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마동의 무슨 축제. 그런 걸 다 어디다 적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목에 써주면 돼요. 자, 제목 썼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사진을 순서대로 첨부하고 사진에 맞는 제목을 쓰고 그 다음 사진 중간중간 있죠? 사진 중간을 딱 터치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칸이 벌어져요. 그럼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쓸 때 어떻게 쓰냐? 이야기하듯이 쓰시면 돼요. 단답형으로 쓰지 마세요. 오늘 워크숍에 왔다. 블로그를 배웠다. 나도 게시글을 썼다. 이렇게 하면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쓰는 거 어떻게 쓰냐? 요즘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참 건강이 걱정되지만 익산에는 확진자도 없고 아직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쓰는 거예요. 나는 이번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익산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반장 워크숍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요. 와서 몇 분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열정 짱인 분들이 많이 와서 함께 이렇게 배우고 있다. 자, 오늘은 이병학 교수가 SNS부터 블로그까지 강의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마 제가 지금 쓰라는 데만 써도 한 20줄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한번 지금부터 써보세요. 어떻게 쓰냐? 한 곳에다만 다 25줄 쓰는 게 아니고 사이사이에다 여기 한 5줄 쓰고 여기 한 10줄 쓰고 여기 한 5줄 쓰고 만약에 쓸 게 없으면 좀 건너뛰고 밑에다 또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게 해요? 간단간단 하지 말고 뭘로 써서요? 풀어서 저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익산 문화재단에서는 익산 각 동네의 문화를 알리기 위하여 문화반장을 선발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지금 3줄 썼어요. 그럼 또 이 사이에다가 딱 놓고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를 딱 터치하고 이 사이에다 또 내용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도 지금 보세요. 오늘 문화반장이 50여 분 정도 되는데 오늘 참석 못한 분들은 이렇게 동영상 촬영해서 제공해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말하듯이 쓰는 거예요. 자, 아우 땀나라. 저 이만큼 썼어요. 자,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 6줄, 7, 8, 9, 10, 11줄 정도 썼거든요. 이걸 최소한 몇 줄 정도 써주라고요. 이렇게 25줄 정도. 그냥 막 써.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쓸 말 없으면 아, 오늘은 저녁에 날이 좀 풀리는 것 같다. 오늘은 괜찮아. 그냥 별의별 말 다 써도 돼요. 누가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 이야기, 생각들 막 이렇게 열심히 적고 자, 좀 이제 마무리 하세요. 얼마 시간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쓰세요. 쓰고 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 상단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등록만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 누르셔요. 아이, 신경 쓰지 마. 아무도 안 본다니까. 등록 눌러보세요. 괜찮아. 그냥 올려요. 등록하면 여기 보니 얘들이 해피빈 기부콩을 주거든요. 콩 하나에 100원씩인데 주면 100원을 받으세요. 이렇게 100원을 받으면 나중에 모아서 기부할 수 있어요. 2,700원 있는데 이런 데다 기부하면 돼요. 막 100원씩 기부하면 좀 뭐하니까 한 10개 쓰면 2,000원 되거든요. 2,000원 한번 기부하고 또 한번 이런 데 기부하면 이게 몇백만 원씩 돼서 정말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해요. 자, 이렇게 쓰고 X자 딱 누르면 자, 내가 이렇게 쓴 글이 하나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에 글을 쓰는 행위를 포스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씩 포스팅을 했습니다. 지금 불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썼어요? 익산 문화재단 문화반장 워크숍이라고 썼죠. 저렇게 해서 벌써 열 몇 개의 글이 올라가서 지금 뭘 홍보해주고 있어요? 문화반장 워크숍을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요. 내 블로그 들어와서 이렇게 살짝만 올려버리면 지금 내가 쓴 글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글 몇 개 썼어요? 하나 썼으니까 하나 보이죠? 여러 개 쓴 분들이 이게 여러 개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팁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이 뭐 하는 거라, 이 제목대로 뭐 하는 거라고요? 검색된다고요. 그러면 마동 문화반장 탁구 치러 갔어요. 이렇게 쓰면 탁구라고 쳤을 때 내게 검색이 된다고요. 근데 탁구를 검색시키고 싶은데 제목에 탁구라는 단어가 없으면 검색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블로그 제목에 있는 단어가 검색이 된다. 그래서 내가 검색시키고 싶은 단어는 반드시 어디에 써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목이에요. 근데 제목과 내용이 뜬금없으면 안 돼요. 유사하게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일단 먼저 뭐부터 실행하시라고요? 네이버 블로그를 딱 이렇게 실행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누르라고요? 글쓰기를 딱 눌러요. 글쓰기 누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요? 사진을 첨부하세요.
사진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첨부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진에 관련된 제목을 위에다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사진 사이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내용을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누르라고? 저 위에 있는 거? 등록. 그러면 하나의 게시글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좀 쓰는데 집에서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 이 옆에 보면 저장이라고 써 있어요. 저장이라고. 옆에 보면 뭐가 써 있다고요? 이건 임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을 딱 누르면 이렇게 저장 중입니다 하면서 임시 저장이 돼요. 그럼 이 글은 널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자, 저장 옆에 보면 숫자가 써 있거든. 숫자를 딱 누르면 이렇게 임시 저장됐던 글들이 쫙 나와요.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누르면 어떻게 해요? 불러다가 다시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 되니까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좀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무슨 단추를 누르라고요? 저장 단추를 눌러서 저장해 놓고 다시 쓰려면 글쓰기 들어왔을 때 저장 옆에 있는 누굴 누르라고. 저장 옆에 있는 누구를요? 숫자를 딱 누르면 내가 썼던 글 중에서 다시 이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썼으면 또 뭐 누르면 끝나요? 등록. 자,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쉬워요.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어떤 컨텐츠를 올리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익산 자기 동네에 있는 문화활동들 있죠? 아무 문화활동 안 하시려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서류도 줘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뭐뭐 한 거 계속 체크하는 것 같더만 보니까. 그런 내용들 전달 안 받으셨나요? 하는 내용들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것 같던데? 그죠? 그 보고할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올려놓으라고요? 블로그다 올려놓으시라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한테 한마디만 하세요. 내 거 블로그 와서 보세요. 하면 그 선생님이 딱 와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싹 봐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어떤 거 올린다고요? 마동이면 마동에서 일어나는 그 동네에 있는 행사나 축제나 먹을 거 맛집이나 또는 그 동네에 있는 뭐 동아리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항상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걸 50분이 똘똘 뭉쳐서 1년간 하면요. 익산 정말 문화관광지 돼갖고 정말 전국에서 다 찾아올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반장 하느라고 책임 있게 오셨으니까 기왕에 오신 거 한번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신다 싶으면 그러니까 오늘 1차 워크숍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각자 동아리 모임도 하고 분별 모임 하죠? 모임하는 거 계속 찍어서 올리고 안 되면 또 한번 이런 교육을 하자고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몇 번만 하시면 이렇게 다 훌륭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최영란 선생님 저하고 농바시에서도 보고 우리 인연이 많아요. 우리 최영란 선생님이 하시는 게 오카리나라든지 또는 캘리그라피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러면 문화반장 이야기 쓰면서 뭐 또 올리는 거예요? 캘리그라피 열심히 그린 것들 찍어서 좀 올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그게 검색되면 뭐 어떻게 연락 온 줄 아세요? 캘리그라피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또는 또 캘리그라피 대신 써달라고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런 취미활동 같은 것들도 다 어떻게 하면 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아동미술지도사도 아동미술도 지도해요. 그럼 어떻게 애들 공부하는 거 사진 찍어서 쓰는 거예요. 아동미술지도 최영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 보고 어떻게 해요? 나한테 아동미술지도 해달라고 연락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여기 문화반장 홍보하는 채널로만 쓰지 말고 여러분들도 홍보하고 우리 익산시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열심히 활용을 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대박나는 컨텐츠가 될 겁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쉼 없이 이렇게 막 달려왔어요. 막 좀 안 되기도 하고 속도 터질 겁니다. 근데 우리 촬영하시는 분이 잘 정리해서 올려주시니까 안 되면 그거 보고 좀씩 따라 하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면 잘해요? 못해요? 못해. 그냥 막 해. 대충 해요.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그러면 잘해져요. 자, 안 되는 거 있으면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제 연락처가 없죠. 카카오톡 한번 돌아보실래요? 카카오톡? 카카오톡 들어오셔서요. 카카오톡 상단에 보면 누가 있냐면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상단에 뭐 돋보기 있어요. 이병학 교수 한번 쳐보세요. 이병학 교수. 이병학 교수 이렇게 치면 누가 나오냐면 이병학 교수 채널이 이렇게 보여요. 채널이. 이병학 교수 채널 보이죠? 이 채널에다가 채널 추가해 주시고 이병학 교수 채널 추가해 주시고 채팅하기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거 보고 또 따라해도 돼요. 영상 보고 따라하다가 안 되면 뭐 보고 따라해도 돼요? 강의 자료 보고 따라해도 돼요. 자, 우리 임재곤 선생님, 서진욱 선생님 두 분 들어오셨네요. 꿈꾸는 첼리스트도 들어오시고 이현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양 기자님도 들어오시고 최현남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자, 제가 그러면 싹 메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로 누굴 말씀드려요? 86세 말씀드렸죠. 86세도 하시는데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못한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기 우리 문화반장님들끼리 각자 워크샵 하고 각자 분반 모임도 하시죠. 안 될 때 서로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번 하시면서 한번 익산시 올해 2020년도 문화반장으로서 익산시 잘 한번 홍보해보고 자신도 홍보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